안녕하세요. 대학 역사 유튜브 박시백의 고려사 50부작 진행을 맡은 김학원입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에 이어서 500년 고려사를 생생하게 되살린 박시백의 고려사의 저자이십니다. 박시백 화백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시백의 고려사를 시작한 만화가 박시백입니다. 자, 대한민국 역사대중화의 전설이죠. 신병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너무 높이셨는데 그냥 어쨌든 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그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팟캐스트에서도 이제 함께했던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입니다. 자, 저희 1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만난 것이 2013년 봄인데 그렇죠.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10년 만에 완간되고 저희가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 저희가 만났는데 10년 만에 다시 이제는 고려사로 만났습니다. 네. 네. 어떠십니까? 오랜만에 다시 뵈니까. 일단은 스튜디오가 예전에는 그 전세 이렇게 빌려서 이제 처음엔 그렇게 했죠. 그렇죠. 했는데 이제는 정말 그래서 어쨌든 이 그때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 스튜디오에서 똑같이 팟캐스트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했는데 이제는 시작부터가 이제 독립된 이런 공간에서 하게 됐고 이 조명 시설이라는 이런 거는 확실히 좀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오디오에서 비디오로 바뀌니까 또 신경은 또 확실히 많이 쓰입니다. 카메라가 앞에 4대나 지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사실 이 10년 전에 이거 시작하면서 사실은 2%의 어느 정도 이 힌트를 얻어가지고 사실 KBS 역사전화보다 지금 또 이제 딱 10년째 이제 맞이한 프로그램인데 그때 마침 그렇죠. 그랬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할 때 KBS PD가 두 분이나 찾아와서 그 당시에 요 벤치마킹 하려고 네네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가 녹음할 때 찾아와서 이 역사도 토크가 가능하구나, TV 프로그램이 가능하구나 해서 만들어진 게 역사저널. 그렇죠. 그 이전부터도 그런 것을 구상을 했었는데 여기 한번 답사를 해오고 와서는 확신을 한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알고 있고. 그때 여담은 신병주 교수님하고 박시백 화백님을 다 캐스팅을 했는데 신병주 교수님은 가시고 박시백 화백님은 안 가시고. 시아이 하셨어요. 아니에요. 안 간 게 아니고 네. 스테이트로 오지 않았어요. 진짜요? 그런 얘기를 왜? 저는 일단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것이 박시백 화백님이 조선왕조실록을 10년 만에 완간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혹시 고려사로 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신 독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네. 근데 전혀 의외로 일제 감정기로 이어서 가셨습니다. 그 험난한 시기를 무려 5년 동안 작업을 하시고 그 이후에 많은 또 독자들이 근현대사로 가지 않을까? 설마 고려사? 이런 추측을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고려사로 확 거슬러 올라가셨어요. 네네. 뭔가 계기가 좀 있으신가요? 아니 뭐 계기라기보다도 조선왕조실록을 끝냈을 때 선택지가 말씀하신 대로 이 조선왕조실록에서 이어서 일제강점사로 갈 것인가, 네. 아니면 거슬러 올라가서 고려사를 다룰 것인가 이걸 고민하다가 일단 이제 그 조선왕조실록이 조선이 망하는 데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어가서 일제강점사를 먼저 하자. 이래갖고 상당히 밀도 있게 그렸습니다. 강점기를. 좀 어렵죠. 그렇게 하고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뭐 약간 숙제같이 남겨두었던 고려사로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이제 현대사 안 하시냐 이런 얘기는 좀 많이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고려사를 끝나면 다시 이제 우선순위에 들어올 것 같긴 한데 혹시 또 반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실 생각은 생각은 없으신지? 없습니다. 네. 생각은 없고 아예 고대사를 한번 좀 다뤄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현대사로 가긴 갈 것 같은데 네. 문제는 현대사가 접근이 또 쉽지 않아서 그렇죠. 좀 고민이긴 하죠. 가장 어려운 게 고대사와 현대사 아닐까요? 그렇죠. 네. 고대사는 이제 사료가 없어서 힘들고 그렇죠. 네. 현대사는 사료가 너무 많아서 힘들고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조선시대를 딱 전공을 했잖아.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딱 좋아요. 혹시 박하백님이 보시기에 조선왕조실록의 사전 작업이
고려사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이 혹시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처음 시작할 때랑 이 뒤에 가서 그림이 좀 많이 달라지죠. 네. 워낙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뭐 시사만 하다가 바로 좀 드라마틱했어요 초기에는. 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한 5권 6권 가면서 제 방식을 좀 찾아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막판에 가니까 이제 눈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노안이 심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도 두터워지고 글씨도 커지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일단 이번에는 글자가 좀 많아졌죠. 글자는 그거는 뭐 의도한 대로 네네.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오면서는 일단 도구가 예전에는 그냥 펜하고 붓으로 대부분을 작업하고 이제 스캔 받아서 화면에서 이제 포토샵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제 바로 화면에서 타블렛이라고 하는 화면에서 그리게 되니까 뭐랄까 좀 저로서는 느끼기에 같은 붓터치 느낌을 낸다고 해도 예전에 조선왕조실록에서 했던 어떤 그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이른바 그 화가의 손맛. 하여튼 그림 자체도 네. 꽤 공은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랄까 좀 조금 그런 느낌이 저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묘사라든가 이런 거 좀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좀 더 정교해지는 면이 있고요. 네네네. 근데 확실히 신병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조선왕조실록 작업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과 내공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탄탄하고 뭔가 좀 정제되어 있다. 그리고 또 정사로서의 뭔가 정본 같은 느낌 이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아무래도 좀 더 이제 고려의 역사의 기록은 좀 더 심플하다 보니까 네. 이 내용도 조금 이렇게 좀 심플한 측면들. 그래서 이 아마 읽어보시면, 그리고 이 조선왕조실록은 되게 정보를 많이 이제 그렇죠. 담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고, 여기도 물론 뭐 이 뭐 편지라든가 뭐 이런 뭐 상소문 일부를 이제 그 내용을 주로 담기는 했지만, 이 조선왕조실록 이렇게 독자들 이거 내용은 참 좋은데 왜 이렇게 읽을 게 많냐, 글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네.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셨는지. 그거는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할 때 예. 사실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지적이고, 예. 처음에 그 세종편에서 막 글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도대체 이게 말하느냐 그리냐 하면서 그리고 이제 당시 편집자도 너무 많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게 제 고집이었죠. 네. 오히려 더 상소문 같은 걸 있는 그대로 네. 이제 쓰고 하면서, 왜냐면 이제 만화라는 게 어떤 그 재미있어야 된다는 강박 속에서 너무 이제 희화화하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역사 만화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제 충분히 정보를 전달해도 재미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접근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고려사까지 그렇게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번 거는 또 많은 독자분들이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 이게 긴 역사를 5권에 압축하다 보니까 너무 빠르게 전환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하나의 정치적 사건이건 무엇이건 간에 이거에 대한 깊이 있는 뭐랄까 분석, 연구 이런 거 없이 이제 약간 소개하고 지나가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아쉬워하는 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5권으로 마무리된다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사료가 부족하지만 최소한 10권은 나와줘야 제대로 된 거 아닌가요? 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네.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몇 권 할 것인가를 구성할 때 일단 기간을 생각하면 10권은 나와줘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사료를 보면 한 7권 정도가 적절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전반부가 너무 사료가 없는 거예요. 전반 아무래도. 근데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인데 요거를 간략하게 다루고 뒤에는 이제 다루는 것도 뭔가 이제 좀 뭐랄까요? 시대적 균형. 예, 균형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그럼 뒤에를 압축하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이라도 한 7권 정도로, 예전에도 보통 드라마 인기 있으면 그렇거든요. 시청자들의 여러와 같은 그래서. 반응들 더 이상 뭐 이런 얘기를 좀 더 추가해 달라든지. 근데 사실은 후반부 내용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우리 방송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 또 이 대하 유튜브기 때문에 저희가 50부작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과정 속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또 성화가 있다면 박시백 화백님께서 6권 7권을 또 안 하시리라는 법은 없어요. 아, 그리고 아깝잖아요. 사료모. 예. 그렇지 않나? 안 하려는 법이 그래서 있어요. 자, 저희 오늘 프롤로그 편인데요. 일단 머릿말을 박화백님께서 국호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아, 네. 네, 이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고려를 이제 시작하게 되니까 일단 고려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을 끌만한 걸 생각하고 보면은 당연히 코리아라고 하는 그렇죠. 현재 우리 국호를 코리아로 이제 단력한 게 바로 고려잖아요. 그래서 국호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이제 전 역사를 통틀어 보건데 여러 국호들이 있었죠. 뭐 신라, 백제 같은 데도 있고 하지만 적어도 이제 통일된 국가 형태를 이루었던 국호는 딱 세 개인 거예요. 고려? 그러니까 현재의 한국이라는 것과 그렇죠. 그다음에 조선, 고려 이 딱 세 개인 것이고 신기하게도 이 세 개가 지금 다 쓰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북한에서는 이제 조선을 쓰고 있고 남쪽에서는 한국을 쓰고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는 고려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조선왕실록 할 때도 처음에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정할 때 얘기라든가 또 일제강점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또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할 때 이야기 이런 것들도 재미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밖에서 고려라는 말이 코리아라는 말로 전 세계에 퍼졌다. 이거는 고려의 어떤 역사성하고 아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 점을 저는 조금 짚어주셨으면 하는 거죠. 왜 하필이면 고려 시기에 고려가 유럽인들에게 코리아로 각인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을까? 그게는 한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당시 고려는 이제 조선과는 다르게 외국에 되게 열려 있는 나라고 그래서 무역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네. 그러면- 교류가 활발했고 네. 개방적이었고. 그렇죠. 네. 저 이슬람 쪽하고도 교류를 했었고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배경이 됐을 테고 네.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원나라 시기에 고려도 결국 원나라에 복속되긴 했지만은 나라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으로 존립했던 특이한 케이스란 말이죠. 그리고 원나라에서 고려는 상당히 대접을 받음으로 해서 당시 원에 그 복속됐던 수많은 나라들이 보면은 저건 고려 사실이다, 고려인이다 이런 건 너무 자연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원나라 시절의 그 영향이 더 크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네네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만큼 고려가 송과 원을 거치면서 아시아 대륙만이 아니라 유럽 대륙까지도 활발하게 교류해서 네. 그 고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그렇게 나라 밖에서 각인됐던 역사적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네네. 그런데 조선이 건국이 되고 나서 조선인의 입장에서는 바깥에서 조선이 아니라 코리아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깥에서 좀 달리 불렸으면 하는 시도도 역사적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2022년에 터키가 트루키에로 공식적으로 국호를 바꾸기로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터키와 트루키에는 혼재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정말 이 터키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 같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유지해온 국호를 중국과 같은 나라도 이제 세계적으로는 차이나 그러는데 되게 이제 진에서 유래했다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진나라라는 나라는 정말 굉장히 짧았죠. 최초의 통일 국가지만 불과 15년 만에 망한 나라임에도 사람들한테 한번 각인대가 이게 퍼지기 시작하면 그대로 이어져 버리는 거고. 거기서 더한 가지 조선이 워낙 그 외부에 닫혀 있었던 맞습니다. 하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새롭게 조선으로 명중심의 외교 관계. 예. 거기다 조선은 뭐 동남아 이쪽에서도 누가 오면 받아주긴 하지만 받아서 이제 뭐 선물 주고 이런 예. 것까지는 하지만 적극적인 교류는 보내거나 없었어요. 이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그 점도 상당히 영향이 네. 컸을 것 같습니다.